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일 11월 4일 수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이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몽한 분도요. 기지개 한번 쭉쭉 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두 가슴으로 맞이해볼까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이 지성 발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한 구석에 고민형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고요. 고민형이 혼잣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나는 여기 왜 있을까? 2번, 나는 누구일까? 3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오늘은 세 가지 아주 단촐하죠?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듀스의 우리는 이라는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5일 평일 중에 정상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참 안 갈까 싶을 때 힘이 쭉 빠지더라도 조금만 스스로 마음을 좀 다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가 이 지성 발달에 관련해서 낸 심리 테스트였는데요. 아무도 없는 방 한 구석에 고민형이 혼자 앉아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형이요. 혼잣말로 뭐라고 했을까가 오늘의 심리 테스트였어요. 1번이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2번, 나는 누구일까? 3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세 가지 중에 딱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심리 테스트가 문제도 쉽고 또 보기도 간단해서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번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를 함께하는 이정일 PD와 저는 1번,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를 골랐습니다. 1번을 고른 사람은요, 이 신체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본능적인 이 직관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고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성향이 강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이미지로 존재감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존재감. 전 존재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심리 테스트 결과라도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33버스님도 1번으로 골라주셨네요. 2번. 네, 팔라스님 2번. 나는 누구일까를 골랐다고 해주셨는데요. 2번 알아볼게요. 감성의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지성이 발달했고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며 이 느낌으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단을 내리기 쉬운데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이미지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팔라스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네요. 3번 3번이죠. 네, 머리의 지성이 발달한 사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르신 분이 머리의 지성이 발달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요, 모든 사물을 머리로 생각하고 또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고와 또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컴퓨터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많다고 하네요. 단,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약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번, 게임을 잘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3번 고르신 분들, 게임, 나 잘하는데 하면서 좀 맞장구 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오늘도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안부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0도에서 11도 사이의 분포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1926년 11월 4일 이 조선어학회가 각야날을 제정한 날인데요. 즉 한글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력 9월 29일로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8번째로 맞는 회갑입니다. 반포 480년이 되는 날이었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식도원에 모인 조선어 연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이날을 경전료 하자라는 이 지서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야날을 제정했습니다. 각야날을 음력 9월 29일로 정한 것은요, 조선왕조실록권 113에 이 세종 28년 9월 초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고 해요.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거죠. 각야날,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정식으로 바꿨고요. 1932년부터는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 10월 29일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1934년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하게 됐고요. 양력 10월 28일을 한글날로 기념했으나 이 19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죠. 이로 인해 이 광복 후 1946년부터 다시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이 해례본에는요, 정인지 서문에서 세종 28년 9월 상한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글 학회가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을 이 한글날로 다시 확정했다고 하네요. 1926년 오늘도 한글과 관련 있는 역사 또 이어집니다. 한글 점자가 완성된 날이 또 오늘인데요. 이 재생원의 맹아부 교사인 박두성 씨가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훈맹정음, 이 한글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 받침을 글자 아래에 쓰지 않고 가로쓰기를 한 것이 특징인데요. 한글 점자는 초성 기역, 니은, 디귿 이 4점과 리을, 미음, 비읍 이 5점, 시읒, 지읒, 치읒 6점, 키읔, 티귿은 1, 2점, 그리고 피읍, 피읍은 4, 5점을 기본점으로 만들었고요. 아부터 이까지의 이 모음들은요,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점자, 1829년 프랑스의 맹인 엘 브라유가 고안한 것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서양에서는 아직까지 점자를 브라유라고 한다고 하네요. 브라유는 6점씩 점자이고요. 1870년경에는 미국인 웨이트가 고안한 4점으로 된 뉴욕 포인트라는 점자도 탄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6점 점자만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죠.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은 주부 9단만이 아는 채소 보관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을 아시면 주부 9단이시고요.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직 조금은 더 부단히 수련하셔야겠습니다. 씻어서 보관해야 하는 채소가 있는 반면 그냥 물기 없이 넣어둬야 하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상추, 콩나물, 시금치 등은요. 물에 씻은 뒤에 냉장 보관하시면 나중에 요리하기도 편하고요. 싱싱한 상태가 오래 간다고 하네요. 특히 콩나물 같은 경우 맑은 물에 담가두면 싱싱한 상태가 훨씬 오래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면에 깻잎, 버섯 등은 절대 물기 없이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 상추와 콩나물이라도 일주일 이상 드실 것이라면 일단 씻지 마시고요. 신문지로 잘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두셔야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신문지 기억해 주시고요. 콩나물, 상추는 물과 친하고요. 깻잎과 버섯은 물과 안 친하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오는 6일부터 뉴스케이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케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뉴스케이가 아니죠. 다시 새롭게 위클리 뉴스케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바라겠고요. 게시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갑게 여기저기서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낭만고양이님, 으쓱으쓱 굿모닝. 눈이 안 떠져요, 으앙 이러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어서 두 눈을 번쩍. 한 번 뜨는 게 어렵지 계속 아닌가요? 아침에는 특히 그래요. 계속 뜨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이 시작됐으니까요. 어서 빨리 자리에서 훌훌 떨고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꼴통화이트님,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궁시렁궁시렁 삐진 곰돌이라면서 귀여운 판다의 뒷모습도 올려주셨는데요. 5번을 창조하신 거 맞죠?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가 5번이 있다면 고르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만고양이님, 이게 검은색 배 부분에 이 테두리가 있는데 이걸 옷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엉덩이 보여라고. 삼각김밥 같다고 우유캡틴님은 아침 안 드셨나 봐요. 네. 그러네요. 보니까 또 뒤태가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삼각김밥보다는 뭐랄까 만두가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도 배가 좀 고픈가 봐요. 로니님 2번 골라주셨고요. 떡이맘님 1번요라고 하셨네요. 애별리고님 출첵합니다. 국민라디오 화이팅 전 3번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떡이맘님이 3번 할까 살짝 고민했네요. 저도 라고 그 밑에 또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카리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팔라스님도 아까 심리테스트 골라주셨죠? 해님처럼 꿀모닝 요즘 자가운전 중이라 선택하기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럴 때는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다시 듣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오늘 해님처럼 님이 7시 1분 제일 먼저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우유캡틴님이 그 밑에 안전운전이요라고 운전 안전하게 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게시판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바로 해외 토픽 알아볼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깃털 모두를 뽑은 앵무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 또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사진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 영국 일간 메트로는 지난 1일 주인들의 방치가 계속되자 막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깃털을 모두 스스로 뽑아내고만 앵무새 하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앵무새 보호단체 톨그레이스 앵무새 구호소는 지난 9월 30일이었죠. 공식 계정을 통해 주인들의 무관심 속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하비의 처참한 모습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앵무새에게 취미라는 이 하비, 이를 의미해 이름을 지어준 하비의 주인들은 앵무새 돌보기에 흥미를 잃고 난 이후 하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호소 측은요, 1996년에 태어난 앵무새 하비는 구조 당시 퀴퀴한 담배 냄새와 썩어가는 쓰레기 냄새를 풍겼다고 하네요. 하비와 같은 앵무새들 때문에 우리 단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사진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비는 자기 부리가 닿지 않는 머리 부분을 제외한 신체 모든 곳의 깃털을 스스로 뽑아냈다고 합니다. 새들은 원래 신체 곳곳의 털을 뽑아내며 몸을 정돈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간혹 이런 습성이 과하게 나타나 일종의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출 이후 구호소 측은 먼저 하비를 씻겨준 뒤 전신 건강검진을 실시했고요. 신선한 딸기와 바나나를 제공해 하비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출된 후 한 달 이상이 지금 지났겠네요. 현재 다행히 하비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구호소 대표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향후 하비의 깃털이 다시 자라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구호소 측은 하비가 깃털 없이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별한 외투를 만들어주는 등 정성을 다 쏟고 있다고 하네요. 네, 쿵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지붕 위로 승용차가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여성 조이스의 집에 지난 26일 갑자기 쿵 하는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이 여인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지붕 위에 자동차가 걸터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해봤더니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운전자가 킹슬리 집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다 그만 도로 밖으로 승용차가 떨어진 거죠. 주변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은 이 승용차는 언덕 위로 올라간 다음 마침 이 여인의 집 지붕과 언덕과 높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만 지붕 위에 차 앞바퀴가 걸친 채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요, 이 운전자 저혈당 외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피해를 당한 이 킹슬리 여인도요, 대인배 같은 면모로 뭐 안 다쳤으면 괜찮다, 지붕이 훼손되긴 했지만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국민라디오 수요일 함께 힘내서 와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로코 속담 중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송창식의 가나다라 선물로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고요. 여러분 함께 해봐야겠죠. 으쓱으쓱 굿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